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치기는 했지만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한 좀 협상이 진전이 있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FOMC 자체도 뭐 큰 내용은 없었지만 일단은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S&P 500과 나스닥이 오늘도 또 사상치 효과를 일단 마감됐습니다. 폭은 크지 않지만 0.5%, 0.2%씩 오늘 상승하면서요. 사상치 효과를 마감했고요. 금값도 조금 또 올라가면서 1,870달러 수준에 갔습니다. 유가도 48달러 수준에 근접하면서 이제 유가도 잘하면 내년 정도 되면 50달러 선까지는 한번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추가 부양책이죠. 다만 이 말씀을 매일 드리는 것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매번 약간 용어만 약간 다르죠.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합의에 큰 진전이 있다. 다만 핵심적인 사항은 아직 모르지만 오늘은 또 맥코넬 상원의 공화당 대표가 이제 진짜 근접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굉장히 멀리 있었나 봐요. 계속 근접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크로스인에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서 딱 사인은 안 했다는 얘기인데 상당한 진전이 있다. 뭐 희망적인 소식이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상호님 말씀은 핵심적인 이슈는 결국 이겁니다. 돈을 이제 주는 거 아닙니까? 주면 그 돈을 못 갚았을 때 누가 책임지냐 이거거든요. 지금 그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는 이제 FOMC의 올해 이제 마지막이 열렸는데요. 네. 여하튼 연준의 기준금리 유지하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건 없지만 올해부터 내년, 후년 3년 후까지 경제 전망치 약간씩 올리면서도 지금 금리를 당장 올릴 가능성은 이번에도 상당히 없게 만들어놨거든. 수치를 보면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경제 지표에서는 소매 판매가 오늘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한 0.3% 전월 대비 떨어질 줄 알았었는데 1.1%가 마이너스 난 거가 좀 아쉬움이 있겠고요. 비트코인이 드디어 사상처음으로 2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2만 달러 조금 넘어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단 주식 두 개가 같이 요즘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들이 더 쉽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먼저 만든 게 스퀘어고요. 따라가는 것이 페이팔인데 어찌됐건 스퀘어가 4%, 페이팔이 3% 넘게 올라가면서 두 주식 모두 사상치 효과로 끝났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수혜는 뭐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일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거는 결국은 약간의 거래 수수료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관심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이 좀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FOMC 결과가 또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올해 마지막 정례 회의였다 보니까 네네. 또 주목을 해봤고 사실은 큰 내용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산 매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겠다라고 하면서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관련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뭐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GDP의 성장률을 자체를 전망치로 올렸습니다. 당연히 올해는 마이너스인데요. 9월 달 대비 조금씩 다 올렸습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3.7% 성장을 마이너스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2.4로 바꿨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그만큼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전망도 4.0에서 4.2%로 올린 것이 오늘 경제 성장률에 측면이 되겠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22년과 2023년은 기존보다 조금 낮췄지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원 물가 지수인데요. 이제 물가 지수가 이제 중요한 것은 물가 지수의 인플레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히 높아가면 이제 금리를 올릴 환경이 있거든요. 네. 오늘도 얘기했지만 지난 여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금리의 목표는 인플레이에서 2.0인데 2.0을 상당 기간 2.0이 된 다음에 하겠다 그러니까 언제 2.0을 찍는지가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이들이 예상입니다. 소비자 물가도 약간 조금씩 올려놨습니다. 9월 달에 1.4%였는데요. 올해 지금 요번에 바뀐 1.5였고요. 조금씩 올려서 결론은 2023년에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 이거가 전체는 아니겠으나 전부는 아니겠으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뭐 내년에 당장 그렇게 많이 올라갈 일은 네.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은 올해 실업률을 7.6에서 6.7로 내렸고요. 내년도로 5.5에서 5.0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목표치는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과 물가지수가 중요한데 실업률 결국 더 중요한 건 물가지수지만 실업률의 목표치를 내년에 달성할 수 있다. 다만 5.0은 기본의 전통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팬데믹 이전은 언제 3.5, 3.6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거가 매번 얘기 나왔던 거가 그럼 그 고용 시장으로 회복되는 건 언제냐? 내년도 아니고 후년이라는 거죠. 2023년 그리고 2024년이 돼야지 고용시장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는 활성화되고 다 그렇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고용시장은 팬데믹과 상관없이 상당히 그런 예전 같은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다만 경제학적으로서 얘기하는 완전 고용은 5.0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정도 되면 고용시장 상당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이 연준의 물가 및 고용시장 관련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좀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좀 좋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이 마지막 기대를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 이제 만약 접종을 하고 나서 좀 떨어지고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또 치료제가 뭐 내년 1분에 나오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보다 먼저 셧다운을 먼저 들어간 거가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또 영국도 일부 독일도 지금 전면적인 셧다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미국은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반면에 유럽이 전부 그렇진 않지만 프랑스는 아마 상당히 희망을 갖출 수 있는 그림을 보이는 것이 이다 셧다운이라는 거 좀 데모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 하냐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림들이 아니겠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참고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정말 크게 줄었네요. 네,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미국에서도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오늘 이 큰 기업들이 좀 주가 상승을 이끌어줬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제대로 반등을 해줬어요.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소위 빅4, 빅5들이 나름 순서를 맞춰서 먼저 좀 가거나 천천히 가지만 급등하는 모습을 가끔 보여줍니다. 처음에 보여줬던 것이 구글이 알파벳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한두 차례 보여줬고 어저께는 이제 애플이 보여줬고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시는 건 아마존만 아직 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3% 가까이 오늘 올라갔는데요. 오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소위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리뷰를 한꺼번에 했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것들로 4종목을 모두 매수 의견을 제시하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일즈포스.com, 그리고 워크데이, 서비스나우를 모두 이제 매수를 제시하면서 의견을 좋게 얘기했고요. 반면에 오라클 정도만이 보유 정도를 낮춰놨습니다. 전반적인 시각에 대한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주식이 많이 최근에 쉬었고 8월 이후에 쉬었지만 이런 시장에 팬데믹 이후 이전과 이후랑 상관없이 이들의 어떤 비즈니스 환경은 여전히 계속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잠시 쉬어갈 뿐이고 결국 상승 여력이 여전히 많다라는 의견을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소프트웨어 주식에 대해서 좀 매수 의견을 내준 것 확인해 봤습니다. 자, 기타 특징주도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이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던 주식 종목들이 오늘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뭐 쇼피파이도 그렇고 치폴레도 그렇고 항상 누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쇼피파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유능한 경영인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리차드 브랜슨 같은 사람 선호도가 있겠지만 여기 또 많은 사람들이 좀 팔란티어의 창업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이 피터 틸. 예, 피터 틸 뭐 유명한 분이니까 네. 그런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 번 많이 얘기했던 토비스 리케라는 사람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퇴했고 PC하고 이걸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하다가 진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소위 보드 있지 않습니까? 스노우보드로 엄청나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캐나다에 한번 가갖고 거기서 이제 약간 너무 지나치게 다른 얘기 빠지지만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고 캐나다에 살게 된 사람입니다. 아, 실제로. 네. 아, 진짜로요? 네네. 그래서 그 장인 되는 분이 투자를 좀 해줬어요. 네. 그래갖고 제일 먼저 만든 거가 쇼피파이 만든 거가
스노우보드를 파는 걸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직접 해보신 분,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신 분은 그렇지만 연세가 있고 나중에 그 독립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사업이 쉽지 않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직원들도 채용해야죠. 그다음 제일 어려운 거 결제 받는 거는 세상에 제일 어려운데 그 중에 제일 더 어려운 거는 서양이란 미국, 캐나다는 결제를 받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카드를 그런 취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거가 진짜 자기가 해보고 나서 경험을 갖고 진짜 편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한 게 쇼피파이거든요. 아. 진심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이 더 보고 했는데 어찌됐건 최근에 다 똑같습니다. 8월 말 이후 주가에 다 쉬었는데요. 오늘 8%가 7%가 바로 급등하면서 오늘 바로 단박에 사상치 효과를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75%가 매출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페이란 거를 이제 런칭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쇼피파이 주력하고 페이의 페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쓰는 사람이 이제 6천만 명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늘고 보니까 그 쇼피파이를 갖고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 페이팔도 결제 붙일 수 있고 다 붙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쓰는데 우리 걸 쓰면 더 좋을 수 있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네. 조항이 나온 거가 쇼피파이 앱이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딴 시스템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에선 제2의 아마존이나 얘기하고 제프 베조스는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다만 이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정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또 일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나오면서 7%가 급등하면서 사상치 효과를 갖고요. 또 하나 또 이거죠. 그 비슷한 가격대인데 치폴레. 치폴레가 네. 또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에 대한 다 기대감이거든요. 이것도 다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8월 말이고 쉬었던 건데 훅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까지 바로 가는 거죠. 다만 오늘 반대로 항공주 이런 것도 재미없었는데 하여튼 주시장은 순환하는 그림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네. 얘기가 나오던데 트위터요. JP모건에서 매수 의견으로 상향시켰습니다. 65달러로 올려놨고요. 엑슨모빌 같은 거, 엑슨모빌 쉐브론과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유가가 내년에 50달러까지만 가더라도 상당 부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엑슨모빌도 오늘 2% 가까이 올라갔고요. 최근 들어서 뉴스는 계속 좋은 게 나오지만 그동안 워낙 달려서 그런지 하여튼 약간씩 쉬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모더나에 대해서도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렸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JP모건에서 매수에 그냥 매도를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또 달렸는데 내년에 이렇게 경기 회복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논리인데 최소한 국내선, 도메스틱은 이렇게 어떻게 되면 갈지 모르겠지만 해외까지 갈 사람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너무 지나치게 올라갔다는 그런 시각이 지금 일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아마존 때문에 약간 또 당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이 여러 번 했지만 이제 그 헬스케어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온라인 케어 시스템을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미 이제 자사 직원들한테는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고객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면서 텔레닥이 좀 선구주자인데 텔레닥은 오늘 4% 넘게 급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사실 12월 중반 이후로는 이 랠리가 찾아올 거다. 네네. 산타가 찾아와서 네네. 산타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이후도 우리는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12월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도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 12월에 많이 오르면 좀 조정받잖아요. 그러면 네. 반감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궁금하죠.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이틀 연속으로 12월 달에 과거 이제 지난주에는 월별 흐름을 보여드렸고요. 어제부터는 이제 12월 달은 그럼 어땠는지를 한 70년 동안의 역사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연찮게도 12월 15일 저점부터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아까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 1월 효과도 있다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12월이 많이 올라가면 좀 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똑같은 70년의 역사인데요. 이거는 12월부터 똑같은 그림을 12월부터 1월까지 같이 만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가 있는 게 딱 12월, 14일, 15일 딱 요 때잖아요. You're here.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있는데요. 그 딱 보시면 중간 보면 12월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네. 1월 달에 약간 쉴 줄 알았더니 조금 전반에는 쉬다가 다시 더 1월 말까지 올라가네요. 올라가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12월 크리스마스의 산타 랠리랑 제뉴얼 이펙트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가는 흐름이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 통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과거 통계를 통해서 12월 산타 랠리와 1월 계속해서 그 January 이펙트라고 하셨나요? 네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걸 체크해 봤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